안녕하십니까. 2021년 금호건설 건축 시공직에 입사한 신입사원 정신현입니다. 신입사원 우준입니다. 신입사원 윤동주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최대한 담백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말들은 최대한 쓰고 필요 없는 말들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면접관 분들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저는 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팁이라기엔 당연한 얘기지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원한 직무에 내가 왜 적합한 사람인지 또 관련한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각 항목마다 저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하면 제가 지원한 직무에 적용을 시킬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강점들은 다 최대한 배제시켰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는 쓴 당일보다 쓴 다음 날에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쓴 다음 날에 보면 실수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좀 더 강해지거든요. 그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금호건설 유튜브 입사 꿀팁 영상을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따로 면접 스터디를 만들지 않고 면접에서 가장 공통 질문인 1분 자기소개, 자신의 장단점 말하기, 지원 동기에 대해서만 확실히 암기해갖고 그리고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읽음으로써 저의 경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우준 사원과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특히 유튜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진짜 좋아진 게 유튜브에 면접이라는 단어 하나만 쳐도 굉장히 영상이 수십에서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데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자신감을 갖는 것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저를 놓치면 이게 제 자신이 아쉬운 게 아니고 회사에서 아쉬운 거다. 이런 자기 최면을 걸면서 이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면접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면서 작년보다는 올해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소 생각하던 것을 입 밖으로 처음 꺼내보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또 확고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윤동주 사원과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꿈이 뭐냐는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면접자들에게는 전공 관련한 질문이 왔었는데 저한테는 꿈과 관련된 그 면접 질문이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때 저는 금호건설에 장기 근무해서 임원이 된 후 은퇴를 하고 제가 본가가 시골이라서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부동산 구매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좀 새하얘졌습니다. 진짜 머릿속에 새하얘졌던 게 보였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공통 질문이라 저도 같이 받았었는데 우준 사원이 말을 잘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듬거리는 동공지진 막 이렇게 나오는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준 사원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저는 평소에 요즘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여 좀 부정적이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때 저도 답변을 했었는데 저는 비트코인과 연관을 지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영끌 현상이라고 막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났었는데 저는 비트코인과 관련 지어서 이런 현상은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나 꿈과 관련된 질문들은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솔직한 말을 하려면 평소 뉴스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뉴스와 이슈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면접 때 어필했던 본인만의 강점이나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면접 때 솔직 담백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스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면접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어필된 것 같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거짓말을 많이 하셨나 봐요. 저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어깨 너머로 이제 보고 배우고 그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확신을 주게 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점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공 현장에서 6개월간 인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경험을 해봤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셋 다 다르네요. 진짜 두 분에 비하면 저는 뭐 말만 뻔지르르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면접은 제일 잘 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같은 조였는데 진짜 말은 엄청 잘하더라고요. 또 제가 또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게 칭찬으로 하신 건가요? 칭찬 아닌가요? 입만 동동. 취득한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저는 건축기사 자격증,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토익 스피킹 레벨 6를 달성하여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은 점수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셋 다 건축기사 외에 건설 안전기사까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안전기사까지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인턴하거나 근무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책에서 본 내용들이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처음 본 것들은 또 책에서 볼 때 좀 익숙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생 시절 타 시공사에서 6개월간 현장 인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분에 비하면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도 학부 시절에 1개월 정도밖에 현장 실습해본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 금호건설 현장이셨다고. 그건 맞아요. 제가 금호건설 현장에 실습을 나가서 금호건설에 꼭 들어오고 싶다라는 강력한 동기를 받았던 계기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보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 거라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말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취준생 여러분들 이 점 기억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전공 관련 역량이나 경험을 어떻게 키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졸업한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조언들을 들으면서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간접 경험치를 많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인턴을 함으로써 직접 부딪히며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턴 경험이나 실습 경험은 없지만 학부 과정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 것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성취감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저는 타 시공사 건설 현장에서 6개월간 인턴 경험을 하며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무준 씨 진짜 대단한데요. 그러게요. 나중에 현장에 가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겠지만 처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 진짜 현장 소장님들이랑 선배님들이 봐야 되는데 진짜. 취준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좋게 얼마 안 걸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심지어 첫 이력서가 그 합격을 한 케이스라서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우. 혹시 취직의 신? 네, 언제나 금호건설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만 기업 분석 및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금호건설 공식 사이트와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를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제가 목표하는 것과 그리고 바램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산업 분석이라고 또 있는데 이 산업 분석은 앞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이 입사할 회사들의 산업이 어떤 직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유튜브는 최고의 선생님. 입만 안 봐도 유튜브 비디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담백했던 자소서랑 묵직했던 면접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다 할 뭐 큰 스펙은 없었지만 이런 부분을 면접관님들한테 어필을 하면서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공사 담당자에 너무 잘 적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직무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게 면접에서 잘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6개월간 시공 현장에서 인턴을 한 점을 강조한 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 금방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 지원하는 것이라면 힘든 것도 다 알고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우 진짜 우리 우준 사원은 안 뽑을 수가 없게 생겼어요. 자소서 쓸 게 많아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이, 그럼요. 저는 글자 제한 때문에 빼는 게 일이었어요. 피디님, 우준 씨 자소서 유튜브에 공개하시죠?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과정에서 실망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에서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회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소서를 어떻게 쓰느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보다 취업 중에 이력서를 넣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이수한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견디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믿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찍 취업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더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더 일찍 취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취업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호건설의 입사를 희망하시는 취준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취준생 여러분 파이팅! 신입사원 여러분 파이팅! 금호건설 파이팅!